네, 뉴스탑10이 뽑은 4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신문이 3시에 시작을 해서 약 1시간 15분 만인 4시 15분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들어와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 총장이 그동안 과잉 수사를 한 건 아니냐는 논란에서 벗어나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예전 목소리들 아주 끌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정말 정경심 교수의 법정 구속과 1심 유죄 판결이 이번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영향은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직무정지 명령을 하고 징계를 그렇게 악착같이 강행을 했던 어떤 배경에는 사실은 이 조국 교수 또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점이요? 예. 당시 민주당에서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부인하고 들어왔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며 하면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윤 총장에 대해서 퇴직하라, 자진 사표 내라, 뭐 이렇게 했고 사표를 안 내니까 결국은 징계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민주당의 계속된 주장은 어쨌든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었다라는 점을 이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본론으로 와볼까요? 장혜치 평론가님. 1시간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그제는 2시간이 걸렸고 근데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게 현장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나 법무부 측 변호인 모두 재판장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오늘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시간이 이제 첫차 1차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재판장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오전에다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 질의나 신문 시간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무부의 이옥형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장이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해놓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의 의중은 사실상 2차 신문이 열리기 전부터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고 그 부분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2차 신문이 아니었겠냐 싶은데요. 문제는 이 본안 소송도 이 집행정지 소송을 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재판부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판장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안에 나올지도 모르는 이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본안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례적으로 추가 신문, 두 번째 신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다툴 윤 총장의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신문 전에 법무부 측 변호의 입장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지는 그런 절차적인 취지는 하자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권한은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워낙 집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은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측 얘기였고요. 다음은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신분 종결을 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폭풍 전야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결론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든 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그전에는 저희는 차분해져야죠. 왜냐하면 어제 새벽까지 윤석열 총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하게 하는 중에 그 가운데 이용구 차관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부당하다, 뭐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징계위원회 차관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징계위원회 전체를 사실 부정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럼 이 시점에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용구 차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약한 고리로 보고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사안은 절차적인 어떤 적절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6가지 사안에서 4가지 혐의가 있다고 징계위원회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행정법원도 꽤 절차보다는 이유를 양측에 좀 따져 물었고 징계 적정성. 왜냐하면 이게 본안 소송과도 연동이 되고 시간이 본안 소송 오래 걸리니까 이번이 1차 관문이자 사실상 결승전이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판결이 완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월이 임기인데 본안 소송 가면은 7월을 넘길 거는 뭐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 판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심리를 마치고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그 최우선 이슈인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긴급성 이거 말고도 징계 사유, 그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보고 판결하는 건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양쪽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심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되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그러면 본안 그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 아마 오늘이 넘어가면 이제 지난 일요일까지 긴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휴가 돼서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판결을 마치는 게 낫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 쪽이나 윤 총장 쪽이나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지금이 6시 37분이거든요. 만약 오늘 난다면 3-4시간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김경진 의원님. 누구 손 들어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판결은 나봐야 알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 윤 총장 손 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이제 지켜봐야죠. 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희도 뭐 지켜보고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측이 일단 징계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에 보면 7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7명 이외에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빠지면 예비위원이 대신 들어가서 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 검사 징계 절차는 대단히 신중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애시당초 징계위원 자체가 지금 5명으로 구성됐고 그러다가 중간에 1명이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명이 안 된 거 이 자체만 가지고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이 원천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결정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운명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점쳐봤습니다.